손매남 박사의 뇌 정신 건강.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매남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인데요. 가을 개편과 함께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우리 청취자들이 좀 바꿔지겠어요. 네. 뭐 그런데 종일파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그렇습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그 8시 한 15분 네, 때 8시 출근길에 때 네. 이 방송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9시 한 반 정도에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네. 또 청취자들이 이제 아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9시 때에도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청취하시고요. 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에게 이 시간은 뇌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렇죠. 그걸 함께 연구하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네. 뇌를 알아야 우리가 정신 건강을 이루고 네. 그다음에 정신 건강해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궁극적으로는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뇌 건강은 우리가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요. 아주 우리 바로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그래요. 뇌 얘기만 하면 우리 뇌가 아파요. 그렇죠. 근데 흔히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네. 예, 뇌 건강에 대해서 네. 뇌 건강이 이제 정신 건강으로 이어지고 정신 건강이 영적인 건강으로 이어지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런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또 우리 박사님은 뇌와 관련된 연구도 하셨지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도 함께 그래서 이제 외부 세미나 이렇게 가가지고 네. 성경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냥 땀을 흘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경은 다 우리 여러 가지 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동안 연구가 없어서 그렇지 네.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성인의 뇌와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보통 뇌 발달에서의 성인기는 언제를 뜻합니까? 보통 우리가 성인이라면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예. 넓죠. 그래서 이제 성인 초기를 가리켜서 이제 20세부터 40세 예. 이때를 이제 성인 초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20, 30대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년기 하면 40대부터 60대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인 중기라고 그러고요. 성인 후기라고 하면 이제 60세 이상 노년기죠. 네. 그래서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성인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 발달하고도 뭐 비슷하게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네. 장년기, 뭐 노년기, 청년기 뭐 이렇게 구분하지 네, 예.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뇌 발달해서 이렇게 성인기 뇌를 다뤄야 되는 것은요. 20세부터 40세 안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좀 보통 생각할 때, 뇌세포가 나이 들어가면서 죽어가고 재생되거나 뭐 생겨나지 않는다. 보통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하시죠, 그렇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뭐 내가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이 없어. 그래, 뇌세포가 죽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오늘 하시잖아요.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른의 뇌는 어떤 이제 특징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20대가 일단 되면요. 네.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만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20대도 이제 머리가 아주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대뇌 피질의 백질 부피가 이제 아주 증가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뭔 거니? 바로 그것이 이제 백질의 시냅스가 많아져야 머리가 영리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대가 돼도 우리가 머리가 아주 좋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우리 애기는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자실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늦게 트일 수 있군요. 그렇죠. 예. 늦게 트인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로 저희들 친구 중에요. 20살이 돼가지고 머리가 튀었다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 다녔던 학생들 이름을 다 한문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네.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20대가 되니까 머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것이 뭐냐면
뇌 대뇌 피질에 이 백질 부피가 증가해서 일어난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일종의 뇌 공간, 쓸 수 있는 공간 최적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보통 그 뇌에 그 전체적인 이제 여러 부분가 있습니다만은 뇌가 우리가 그 뇌 세포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쇠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좋다는 것은 기억과 관련되거든요. 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잖아요. 그 기억을 관련되어 있는 그 해마라고 하는 그런 부위가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 해마라고 하고 있는 부위는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70이 되어도 결국 또 뇌 세포가 새로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뇌를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대처하는 방식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뇌의 공간을 대뇌피에서 다 채워주기 때문에 뇌의 부피 전체는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보통 어르신들 보면요. 네. 기억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시지만 옛날 일을 오늘 일처럼 그렇게 뚜렷이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기억력이 오히려 살아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TV를 보시면은 가끔 그런 드라마가 있죠.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것, 그 기억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측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10세나 11세 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하나의 완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네. 이제 측두엽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변형기 안에 해마가 있는데 그 기억이 그때부터 이제 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10세나 11세 때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거는 평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노년기의 투자보다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아동부 아니면 이제 10세, 11세 유년부 이런 거 있잖아. 이때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그때 기억했던 것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옛날에 기억했던 사실들은 이제 그런 연유에서 일어납니다. 네, 교회 학교에 투자를 많이 하고 교회 학교 투자를 그때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책을 읽는다든가 그럴 때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많이 책을 읽어줘야 나중에 그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거든요.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런 까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성인기의 뇌와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노년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노년기 60세 이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정신 건강은 어떻게 됩니까? 뇌하고 인간의 뇌는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체 그 이제 부피는 특히 해마라고 하는 부피는 이제 감소를 하지만은 전체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줄어든 공간은 뇌실의 부피가 증가해가지고 다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가 그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적어지더라도 결국 새로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기가 되면은 이제 학습 기억이 떨어지잖아요. 새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뭐 잘 안 헤어지잖아요. 안 헤어지고요. 아무리 네. 해도 잘 안 헤어지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마음도 좀 줄어들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년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 내가 옛날에 습관처럼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지고 60%가 다 그런다고 하죠. 나이가 그래서 고집도 좀 세시죠. 고집도 세고 누구 얘기 안 들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걸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학습을 꼭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 건강에 좋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목사니까 목사님들은 은퇴하면은 누가 나 설교하러 초청하겠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어지면 초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익혀서 노년기를 보내야 되는 거지
옛날에 했던 설교 그것을 다시 하려고 무대에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악기를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뇌 건강이 그렇게 좋다고 하고요. 뇌 세포가 새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짧게 네. 말씀 나누겠는데 뇌와 관련된 게 이제 노년기에 치매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치매도 역시 뇌의 그렇죠. 문제인데요. 예. 그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노년기의 문제는 치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한 치매 환자가 한 60만 명이 지금 현재 넘죠. 네.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 사회로 지금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정신과적인 질환이 앞으로 제일 많아질 것이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학습도 아까 배우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네. 운동을 해야 우리가 혈관성 치매 같은 것도 다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네. 바둑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들면은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이라는 게 뭐 그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어학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외우는 것. 안 하시던 바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전철역을 또 외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산을 외운다든가 바다를 네. 외운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육체에 큰 무리가 안 되는 운동을 하시는 네. 것도 치매 예방이나 정신 건강에는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학습이다. 네. 운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 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료 상담 받으실 분은요. 884-7590 서울전화 884-759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